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만 좀 보세요. 카페 모질이 커피 한 잔. 맞아요. 책을 이별의 방식 책을 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와. 나는 공짜가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우비의 이별의 방식. 청여우 강양숙입니다. 금여우 전미란입니다. 백여우 김정주입니다. 네, 오늘은 이별의 방식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감꽃 필 무렵이라는 제목이에요. 함께 감상하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여기 장소가 좀 바뀌었죠? 네. 이곳은 모질이 뒷마당에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고엽나무도 있고 뭐 과실나무들도 꽃도 있고 한데 저희는 오늘 여기 꽃사과 나무 아래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일단 읽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꽃 필 무렵. 정혜는 끼니살을 씻으러 우물로 나오곤 했다. 분풀이 하듯 코를 씩씩거리며 보리쌀을 씻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지 느닷없이 키득키득 웃곤 했다. 나는 그녀가 우물가에 나오는가 싶으면 담장 돌틈 사이로 몰래 훔쳐보곤 했다. 고향집 담장 너머 골목에 공동 우물이 있었다. 마당가에 푸른 이끼를 두른 밑동 굵은 감나무 가지가 담 너머 우물 쪽으로 뻗어 있었다. 감꽃이 필 무렵이면 우물가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감꽃을 줍던 조무래기들은 한참 누이버린 그녀의 치마를 들추며 도망을 치고 돌팔매질을 하며 달아났다. 그럴 때마다 정혜는 눈을 가늘하게 뜨고 희죽희죽 웃으며 바가지로 물을 뿌려 내물었다. 아이들은 개구리처럼 펄짝펄짝 뛰며 달아났다가 다시 가까이 다가와 놀려댔다. 몸은 어른인데 행동은 반푼이 같은 정혜가 몹시 궁금하면서도 막상 마주치면 피했다. 정혜는 골목 끝 파란 양철 대문집에서 홀어머니와 살았다. 그녀는 6살 터울의 큰언니뻘이었다. 치렁한 머리에 유난히 붉어져 나온 광대뼈위로 좁다란 콧마루가 올라가 있었는데 좀처럼 찡그린 표정을 짓지 않았다. 웃을 때 뺨에 살포시 우밀져 들어가는 보조개가 예뻤다. 마을 어른들은 20서너 살이 넘은 정혜를 보며 오메 저 가시네 애기 티를 싹 벗었네 하며 짝을 지어줄 때가 되었다고 했다. 감꽃이 지고 풋감을 단 나무는 잎을 넌출지게 드리웠다. 짙은 그늘 속에도 트이는 하늘이 있듯이 어느 해봄 정혜는 시집을 갔다. 신랑은 한쪽 다리가 온전치 못한 데다 노름꾼이었다. 날마다 두들겨 맞다시피 하던 그녀는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돌아왔다. 몸속에 생명을 품고 왔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아이를 놓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젖먹이가 딸린 호라비 집으로 보내졌지만 쫓겨나다시피 다시 되돌아왔다. 돌아온 정혜는 애들이 놀려도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하루 종일 차고 넘치도록 물을 길어 나르기만 했다. 남모르는 눈물을 퍼올리는지 그녀는 연거푸 길어 올린 두레박질에 뻣뻣해진 팔목을 만지며 고개를 젖혀 우리 집 감나무를 쳐다보곤 했다. 감꽃이 함석 양동이 속으로 떨어져도 건져내지 않고 둥둥 떠있는 것들을 그대로 머리에 이었다. 허방을 딛는 것 같은 비척거림 때문에 양동이 물이 출렁거리며 흘러내렸다. 딸이 끈을 앙담은 입은 일그러지고 고개는 자라목처럼 짜그라든 채 한 손은 물동이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연신 손사래를 치며 걸었다. 그 모습이 어린 내 눈에는 흐르는 눈물을 훔쳐내는 것처럼 보였다. 정혜는 늘 눈물이 새는 그릇이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야깃거리였다. 시장통에서 쪼그리고 앉아 두리번거리고 있더라는 사람도 있고 남자를 따라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누군가가 한마디 던져놓으면 바람결에 젖붙인 소문이 가지를 찢기 시작했다. 사춘기에 접어들던 나는 그 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수석이기에
댄 가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싸돌아다니며 상처받기를 되풀이하는지 정혜는 사내들로부터 한입 베어 먹다 버린 풋감 같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여기서 살아봤자 산 귀신이라며 딸이 어디론가 떠나기를 바랐다.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학교에서 오리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 때였다. 읍내 중앙통길을 지나 마을길로 빠지는 삼거리에 다다랐을 때 월남치마를 입고 휘적휘적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정혜였다. 흰 다우다 보따리를 누가 체각이라도 할까봐 꼭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외롭고와 비튼 채 먼 산과 나를 슬쩍슬쩍 번갈아 보며 실없이 웃었다. 그러더니 아무 마음도 없어 보이던 그녀가 뒤세운 것도 아닌데 내 뒤를 졸졸 따라왔다. 해질녘 하얗게 뻗은 길가에는 봄보리가 파랗게 자라나는 들녘은 푸른 어스름에 물들고 있었다. 산 아래 방죽에서 흘러든 물이 수로를 따라 제잘거리는 소리에 그녀의 신발 끌리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나는 무엇인가 들려있는 여자와 묶이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멀찌감치 간격을 두며 걸었다. 가까이 오면 어떡하지? 뒤돌아보다 힐끔 맞받은 눈길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는 내게 바짝 따라붙는가 싶더니 품에 안고 있던 보통이를 보라는 듯 흙바닥에다 펼쳤다. 펄럭 펼쳐진 보자기 속에서 누런 감꽃 목걸이와 무명 헝겊으로 겹겹이 값싼 아기 베개가 드러났다. 쪼그려 앉은 그녀는 떼국이 흐르는 베개를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그녀는 웃음기 거친 얼굴로 내 입에서 무슨 말이라도 흘러나오길 바라며 쳐다봤지만 나는 입을 꾹 다문 채 무르춤이 서 있었다. 밝게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는데 그때 난 눈물도 말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로 가닥가닥 흘러내려와 있던 그녀는 그날 어디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을까? 마을 사람들의 웃음 가마니를 품고 다니는 여자와의 동행, 말 한마디 손길 한번 건넨 적 없는 내 무엇이 미더워 뒤따라왔는지,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보따리 속 뭉뚱그려진 그녀의 설움을 잠재울 만한 말이 내 안에 있기나 하는지, 이 세상에서 아주 좋은 것이라는 듯 질끈 묶어 품고 다니던 정혜 언니의 보따리가 어떤 식으로 주름져 있었는지 나는 지금에서야 구겨진 종이를 펴보듯 들여다본다. 2월, 다닥다닥 피어난 감꽃이 떨어진다. 발에 밟히며 지익지익 소리를 낸다. 시럽고 종잡을 수 없는 감꽃 같은 정혜 언니의 해픈 웃음이 눈에 밝힌다. 네, 지금이 6월이잖아요. 얼마 전에 감꽃이 지고 지금 감이 많이 매달려 있죠. 우리 여기 뒷마당에도 저기 고엽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무척 많이 달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절과 딱 맞는 그런 글인 것 같고요. 어떤 그 기억은 글씨가 아니라 그 이미지로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좀 이지적이고 굉장히 좀 형상화를 시켜서 쓴 또 훌륭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이 언니, 그러니까 언니라고 할 수 있죠? 동네 언니죠. 네. 동네에서 그냥 모자란 반푼이로 취급을 받았지만 어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또 다른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늘 웃음을 달고 살았는데 소를 보고 새슬 웃다가 소가 음모하면 입을 봉하고 또 웃다가 소가 음모하면 그 소리에 또 입을 이렇게 웃음을 또 이렇게 감추고 자기 안에 갇힌 세계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꽃이 피는 어떤 그 소리를 듣고 새가 저렇게 우는 그 속을 어쩌면 저 언니는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백여우는 항상 자연을 가까이 하고 지내잖아요. 어땠어요, 읽으면서? 가슴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겨울이 되면 이런 여인이 꼭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누더기 옷에 겹겹이 옷을 입고
그녀들에게는 꼭 보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가, 내 아가, 내 아가가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무심코 바라봤어요. 지금 까마득해 입고 있다가 지금 다시 접하니까 왜 한 여인의 삶으로 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많은 서름하니 고난이 그녀와 함께 했을까 싶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기 글 속에서 이 정혜라는 여자는 어떤 나에게 눈물도 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언어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운명적인 굴레에서 이런 것을 어떤 소설적인 형식을 빌려와서 쓰고 싶었어요. 네. 네, 저도 이거 처음에 딱 읽을 때는 이 언니 이름이 정애였잖아요. 그 여자 정혜라고 있죠.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거기서는 스스로 자기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고립되는 삶을 사는 여자였다면 그 이 여자는 뭐 자기가 고립시킨 것도 아니고 그녀는 그녀만의 삶을 세계에서 살아온 건데 또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쳐진 그렇죠.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또 그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혜의 언니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다면 결혼을 하고 나서 내쳐지고 아이를 그저 안고 그렇게 슬프게 살았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제목 꽃 필 무렵 했을 때는 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글이겠구나 했다가 읽고 나서 지금 뒤통수 맞은 듯한 그래서 이렇게 늘 웃음 가마리를 품고 다니는 이 정혜는 어떤 이제 사내들로부터 한입 베어 먹다 버린 툭감 같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뭐 그렇게 마을을 들락거리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그런 게 휘둘러서 그렇게 이제 쏘다니고 또 소문에 휩싸이고 하는 게 내가 사춘기 15, 16때 그게 굉장히 저게 뭘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래서 또 회상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됐는데 그야말로 이 글 마무리에서 구겨진 종이를 이렇게 펴보듯이 그때 정혜의 보따리, 나에게 펼쳐 보여줬던 보따리의 주름이 어떻게 구겨져 있는지 이제 이렇게 형상화했거든요. 근데 그 보따리 안에는 굉장히 이제 그 응축된 이제 상처, 아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 이 보따리, 보자기는 이 무의식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대충 말할 때 반푼이 적은 속도 없어 하지만 그 펼쳐 보인 보따리 안에는 베개도 있었고 감꽃 목걸이도 있었고 뭐 이런 그 여성으로서 정말 원하는 그런 여성이 갖고 싶어 하는 아주 그런 욕망이 있더라. 그걸 나한테 보여줬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걸 펼쳐 보여주었을 때 제가 직접적인 따돌림은 안 했지만 그 응수를 못하고 그 보자기로부터 거리를 두고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런 이제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심성에 대한 고백, 반성 이런 것도 넣고 싶었어요. 이 글에서. 뒤늦게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 거네요. 스필은 그 개인적인 추억에서 시작이 되죠. 아마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분명히 이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정혜 같은 여자 또는 어떤 남자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다가 아 나도 작가야 하는 마음으로 그걸 한번 이렇게 적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품 있나요? 네, 네 상품도 준비를 해야죠. 카페 모지리 커피 한 잔. 맞아요. 책을 이별의 방식 책을 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최고의 선물. 네. 와.
지금은 이제 이 보자기라는 이 사물, 이 생활용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 보자기를 대신해서 뭐 전문 용어로 비닐 봉다리, 뭐 종이배, 뭐 이게 이제 대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쓰임도 덜하고 이제 밀려났는데, 이제 정혜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냥 품고 있던 그 보따리, 그 보자기, 그러니까 보퉁이죠. 그 보퉁이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어떤 마음의 보따리, 끝끝내 자기가 보듬고 갈 수밖에 없는 이 보따리, 마음의 짐이 또 이 보자기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구독하시는 이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내 안에 보따리, 내 안에 그 꽁꽁 싸맨 그 질끈 묶은 그 보따리 안에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빴어. 진짜 남자들 나빴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아유, 진짜. 아니 근데 너무 또 많아. 이제 이런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또 보따리, 진보따리인 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엄마도 아까 이 글에서도 어디론가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린 뭐 다 자식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엄마의 입장에서도 또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시선, 뭐 그런 평가, 뭐 그런 게 어머니가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 살아봤자 너는 산귀신이다. 멀리 떠나라. 이제 그랬는데 이 감꽃의 꽃말이 또 뭐냐면 나를 좋은 데로 데려다 주세요라는 감꽃 꽃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더 착안을 했고 더 이제 이런 기억이 솟아나서 이제 쓰게 됐는데 정말 좋은 곳에 이제 마을을 떠난 후 행방은 알 수 없는 이제 정혜 언니인데 정말 좋은 곳에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마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제가 이제 문학적으로 추론을 해본다면 어떤 계속 그 동네에서 소문의 어떤 중심 측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푼이라고 했지만 다 알고 그 펼쳤던 보자기 안에 다 있잖아요. 진실이 자기의 진실이 그것처럼 다 오감으로 감지했던 거죠. 견딜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눈이 어떤 사내와 눈이 마저 떠났다면 그 사내하고 눈 맞은 게 아니라 자기의 슬픔, 화, 또 그 아픔 한하고 눈이 맞아서 떠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참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줬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보이는 것까지만 바라보잖아요. 금여우는 그거를 보이지 않은 그 부분까지 그렇게 문학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짚어줘서 아, 그 정혜가 언니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불안감을 조금 더 이렇게 감해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참 이제 더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게 정혜가 떠났었잖아요. 결혼을 했고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버림받은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옛말에 시집 가서 못 살고 돌아오면 그 동네 개도 웃는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여자한테 그 결혼과 그 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손가락질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은 정혜도 견딜 수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까 지금 백여우 얘기한 것처럼 뭐 깊은 이해만이 뭐 사람과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정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녀를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묻고 싶네요. 정말 그 물음이 저한테 딱 지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은근슬쩍 따돌렸던 정혜 언니의 그런 마음은 지금 그 풋감처럼 아직 이렇게 익지 못하고 있는 감정이에요. 어느 자리나 모임에 가면 어떤 누군가를 위해 흉을 본다든가 험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막 부추기고 있는 나를 만나곤 해요. 그리고 또 남의 고통, 상처는 또 회피해요. 들으면서 많이 찔렸어요. 우리 모두 공범이구나. 네, 맞아요. 공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뒷땅 까고 다 하잖아요. 맞아요. 정혜는 늘 눈물이 새는 그릇이었다. 눈물이 새는 그릇이었다. 그래도 작가님은 네. 이거를 봐주셨네요. 적어도 한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네. 그때 그 6살 동네 예. 어린 여자아이가 네.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근데 하여간에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해서 썼지 하는 그 문장이 굉장히 많아서 읽으면서 더 이제 애틋한 마음이 더 가게 하는 또 그런 효과도 있고 참 좋습니다. 이 글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쓰고 내가 반한 글 너무 이제 자뻑하는 것 같지만 이제 정말 이 40편의 글이 낱낱이 집에 보관돼 있는데 불이 났다. 갑자기 뭔가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런 금붙이가 아니고 이 글을 갖고 저는 뛰쳐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쓰고 나서 내가 너무 반한 글이에요. 예.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서사와 나의 어떤 고백과 뭐 그런 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진짜 이 수필은 그 표절할 수 없는 문학 장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 거를 꺼내놔야 되니까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특히나 이런 건 비슷한 그 기억들은 있겠지만 똑같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뭐 미쳤다, 뭐 곧 비 올라고 저 미친년 나타났다. 네가 말하는 미친년이 난도 끼나? 이제 이건 삭제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절대로 삭제하지 마세요. 미쳐야 미친다 가잖아요. 그 정도로 이 정혜라는 이 애틋한 이 언니한테 제 마음이 완전히 가 닿아서 미친 거예요. 이 글을 쓸 때. 예, 그러면서 이 글을 쓸 때 내가 들린 거죠. 미쳐버린 거죠. 이거를 꼭 다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글쓰기라는 게 정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유, 감꽃, 풋감, 눈물 새는 그릇 뭐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해야만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이 세상에다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여기 직접 얘기하지는 못하나 그래서는 다 할 수 있어. 네. 그럼 나는 어쨌거나 그래서 사죄 받은 거고 혼자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좀 깔끔하지 못한 게 책을 읽고도 계속 뒷골이 땡기는 부분이 발에 밟히며 지익지익 소리를 낸다. 이게 해결된 게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라서 그렇죠. 소리가 참 걸리네요. 진짜 백여우는 아주 예리해요. 이 백여우도 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미쳐. 미쳤어. 미쳤어요. 근데 자세는 공중부양 자세를 아주 잘 취해서 아주 들리죠? 오늘 좀 뭔가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뭐죠? 제 질문이 빠졌잖아요. 해보세요. 네. 우리들의 보따리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요. 네. 또 두 분의 보따리는 어떤지 그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어떠세요? 제 보따리는 이거죠? 지금 뭐 우리는 오로지 하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업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
그 여우비 이별의 방식 홍보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댓글에 대한 답글도 제대로 달지를 못했거든요. 앞으로 주의하고요.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별의 방식 애정을 담아.